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살겠다.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서 전역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 새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중 한 사람, 미국 최고의 엘리트 군인 조셉 맥카시. 그는 단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전혀 관심 없는 나라, 그저 위험한 분단 국가로만 여겼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군 조셉 맥카시 뉴욕에서 태어나 해병대를 거쳐 군사 고문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고 제가 가진 실력도 어디 가서 밀릴 거라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발령. 상관이 건넨 명령서를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엔 하나의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한국? 도대체 왜? 제 주변 동료들도 저만큼이나 당황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죠. 거기 아직도 전쟁 중 아니야? 다른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그 먼 나라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웃기지 않았습니다. 군사 고문으로 일하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미국 뉴스에서는 가끔 북한 관련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한국 자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제 머릿속 한국은 몇십 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도 분쟁 때문이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한국을 쳤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을 보고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선 도시 풍경,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거리, 최신 기술이 집약된 인프라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부대에서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상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평택. 운 좋네. 거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야. 마이크는 한국에서 몇 년 근무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시설이 한창 개발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며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 하나둘 얘기를 보탰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 그리고 음식이 너 삼겹살 알아?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해. 저는 삼겹살이 뭔지도 몰랐지만 이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부모님께도 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고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아시아와 지금은 다를 거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가봐라.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이라. 아시아에 대한 기억이 그리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짐을 싸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처음 가는 나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발령지,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과 불안 평생을 미국을 위해 싸워온 제 인생에서 한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드디어 출국 당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경험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제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될 군 생활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을 향해 날아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미국의 땅이 점점 멀어지더군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 차 있었고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어느 공항보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안에는 안내 로봇이 움직이고 있었고 디지털 화면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다양한 정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머릿속에 막연히 그려왔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군사적 긴장감이 가득한 나라일 거라 생각했지만 제 눈앞의 한국은 최첨단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한국인 직원 이지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지혜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차량까지 안내했습니다. 차에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 끝없이 이어지는 네온사인, 정돈된 도로. 평택이 이렇게 발전한 도시였나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지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논밭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첨단 산업이 발달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했습니다. 기지 입구를 지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최신식 건물과 깔끔한 시설,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군인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친 후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방 안에 짐을 풀고 앉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택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던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군.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군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군과 협력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머릿속엔 수많은 편견과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은 과연 미군과 같은 수준일까?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 예상은 틀렸을까요? 아니면 맞았을까요? 그 답은 다음 일정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군과의 첫 합동 훈련이 시작되는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장비를 챙겼습니다. 어제 처음 만난 강민석 대위는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도부터가 남달랐고 미군을 대하는 눈빛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서로 동맹국이었지만 이 훈련에서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훈련의 목표는 가상의 적군이 점령한 건물에 침투해 목표물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었고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해보는 것이 이번 훈련의 핵심이었다. 저는 당연히 미군 방식이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화력과 빠른 진입, 정면 돌파 전략은 수십 년간 검증된 전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군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소규모 팀을 구성해 은밀하게 침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무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허점을 파고들어 들키지 않고 목표를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팀은 폭발물을 이용해 출입구를 부수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빠르게 돌입했습니다. 적을 정면에서 압도하는 방식이었고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팀은 예상과 전혀 다른 루트를 택했습니다. 기존 출입구를 이용하는 대신 건물의 구조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파악했고 감시망을 피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목표물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국군 팀이 이미 임무를 완수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미군 팀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화력을 사용했고 더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했지만 한국군은 훨씬 치밀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작전의 본질이 단순한 속도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장비를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군이 단순히 병력 숫자로 유지되는 군대가 아니라 실전 감각이 뛰어난 조직이라는 걸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미군이 최강이라 자부했어도 한국군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한미 군대 간의 첫 번째 자존심 싸움이었고 저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쉽게 밀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훈련에서는 반드시 반격할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야 저는 이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편리한 곳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미군 기지 내에서 생활할 때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었지만 그곳을 벗어나면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생활용품을 사러 나갔을 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새치기를 하거나 밀치지 않았고 심지어 버스가 도착하기 전부터 교통카드를 준비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 내부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시트에 먼지 하나 없었고 바닥도 깔끔했습니다. 게다가 정류장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지연되는 일이 흔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영되는 듯 했습니다. 한국군 대위 강민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워낙 편리해서 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렸을 때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발전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인터넷을 연결하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빠르다고 해도 가끔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거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웹페이지를 열자마자 로딩 없이 바로 실행되었고 동영상을 틀었을 때도 지연 없이 바로 재생되었습니다. 인터넷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인 직원 이지혜의 추천으로 한국식 식사를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택 시내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섰을 때 내부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우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들어가자 작은 그릇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부터 다양한 나물, 장류까지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많은 반찬들이 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하나씩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게를 이용해 고기를 굽고 적당히 익었을 때 잘라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익숙지 않았지만 따라 해봤습니다. 삼겹살 한 점을 상추에 올리고 쌈장을 살짝 찍어 함께 싸 먹었을 때 예상 밖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고기의 기름진 맛과 쌈장의 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신선한 채소가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라 조화로운 맛의 균형을 맞춘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넘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휴대폰을 보거나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었고 위협적인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안전함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군사 임무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전술 연습이 아니라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협력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한국군 박민수 대위와 한 팀을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군 병사들의 태도였어요.
흐트러짐 없이 정렬된 모습과 명령이 떨어지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군도 엄격한 훈련을 받지만 한국군의 조직력과 체계적인 움직임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미군은 강한 화력과 빠른 기동력을 활용해 적진을 돌파하는 전략을 선호했어요. 반면 한국군은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속도를 내기보다는 지형을 분석하고 최적의 루트를 찾아 조용히 이동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군의 방식이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산악 지형에서 진행된 훈련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길이 험하고 경사가 심해 체력 소모가 극심했으면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로 인해 시야 확보도 어려웠어요. 미군 병사들은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체력을 조절했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박민수 대위는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즉각적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무전을 이용해 팀원들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했고 최단거리 경로를 찾아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미군 팀원들 역시 박민수 대위의 전략을 따르기로 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강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병사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을 분석하며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군대였습니다. 미군이 체력과 무기를 기반으로 전투를 수행한다면 한국군은 지형과 환경을 활용해 전장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어요. 특히 병사 개개인의 인내력과 정신력은 미군과는 또 다른 방식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미군과 한국군을 위한 친목 행사가 마련되었어요. 장소는 훈련장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긴장된 하루가 끝나고 이제는 서로를 좀 더 가까이 알아갈 시간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삼겹살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어요. 한국군 병사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굽고 있었고 미군 병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듯 신기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김치부터 나물, 된장찌개까지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 많았지만 하나씩 맛보니 예상보다 훨씬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특히 삼겹살을 쌈에 싸서 먹었을 때 육즙과 쌈장의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지며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소주가 잔에 채워지자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고 미군 병사들도 점차 어색함을 덜어가며 분위기에 녹아들었어요. 소주는 처음 마셨을 때 강하게 느껴졌지만 몇 모금 마시다 보니 점점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이날 저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한국군이 강한 이유를 몸소 경험했어요. 한국군은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군대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 훈련과 회식을 통해 저는 한국군이 왜 강한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끝까지 함께하는 태도, 그것이 한국군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기지에서의 일상,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 대중교통을 이용해 원하는 곳을 찾아가는 일까지 어느새 이곳이 편안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요.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로 돌아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첫 감정은 의외였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군,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고 시간이 지나도 단순히 주둔지라고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길거리의 익숙한 간판과 매일 지나던 골목까지도 더는 남의 나라 풍경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짐을 정리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자 평택시장에서 산 작은 기념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때 묻은 컵과 전통 도자기, 한글로 적힌 캘리그래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둘 사두었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함께했던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강민석과 함께했던 훈련, 이지혜와 처음 먹었던 삼겹살, 박민수와 함께한 연합작전. 사진을 넘길 때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이 새삼 크게 다가왔어요. 송별회는 평택의 한 삼겹살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익숙한 장소였어요. 한국 생활 초기에 처음 삼겹살을 먹으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집게를 능숙하게 잡고 고기를 굽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고기 굽는 연기와 익숙한 양념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식당 안은 북적였어요. 친구들은 평소처럼 활기차게 이야기했지만 분위기 속에는 묘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민석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이지혜도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익숙한 얼굴들을 보며 앞으로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인연들이 너무도 소중했기에 이별이 쉽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이번이 한국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건배라는 생각이 들자 목이 메었어요. 누군가 농담을 던졌고 모두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불빛,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 이 거리를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평택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낯설음, 강민석과의 신경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느꼈던 감동, 그리고 이별의 순간까지.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익숙했던 거리와 건물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가슴 한편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3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에 도착한 후에도 어딘가 낯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분명 익숙한 곳인데 이상하게도 어색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졌던 탓일까? 기지 내부를 걸어다니면서도 한국의 도로와 건물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저녁이면 한국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군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거기 정말 그렇게 깨끗해? 밤에도 혼자 걸어다닐 수 있다던데 사실이야? 한국 음식은 어떤가? 그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봄날, 한복을 입고 전통시장을 걸었던 순간, 그리고 삼겹살과 소주가 가득했던 회식 자리까지. 사진을 본 동료들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사진만 봐도 정말 멋진데 나도 다음 파견 때 한국을 지원해야겠어.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그리워졌습니다. 평택의 밤거리, 따뜻한 정을 나누던 사람들, 그리고 당연했던 모든 일상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한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그들은 미군이 한국어를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평택에서 살다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한국을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군 생활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열어줄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지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 마이크 상사와 마주쳤어요.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마이크 상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조셉, 너 한국에서 근무했던 존스 대위 기억하지? 전역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더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미군이 전역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니. 마이크 상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서울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더군. 그리고 한국에서 정착한 미군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심지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그것도 가능하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애슐리와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 역시 한국 생활이 너무도 좋았다고 말하며 다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제로 한국에서 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애슐리는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저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한국에서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평택에 있는 외국인 담당 관리자로 채용 기회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짐을 정리하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떠날 때는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향해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때는 낯선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